장마가 막 시작될 것 같은 날씨인데요. 예년보다 좀 일찍 시작될 것 같네요. 네, 날씨의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부동산 하는 사람으로서 요즘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실거주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까 싶어서 나왔습니다. 사실 그 재건축을 이제 뭐 하기 위해서 어떤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사실 어떤 투자의 개념으로 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재건축 단지에는. 근데 뭐 실거주 2년을 하라고 하니까 뭐 서울 특히 집값이 비싼 서울 지역에서는 뭐 세입자가 뭐 갑자기 이사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니까 갈 데는 없는데 전세값은 치솟고 이렇게 없는 사람들 위주로 이제 정책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싶을 정도로 집값 잡으려 그러다가 사람 잡는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재건축 실거주 2년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시장을 이제 흔들고 있었는데 사실은 결과는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신 바와 같이 그래서 소유자하고 임차인들이 되게 이 정책 때문에 혼란스러운 게 많고요. 법안 통과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라고 합니다. 일단 보시면은요, 그 지난해에 그 정부가 발표한 6.17 대책에 따라서 재건축에 실거주 2년을 이제 부여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1년이 지나도록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어요. 실거주 2년 이 자체가 예상한 재건축 아파트들은 조합 설립의 속도를 냈고 소유자들은 실거주를 위해서 터전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집값을 끌어올리고 전월세 시장도 더욱 불안전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 같은 데서는 좀 혼선이 많죠. 최근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부담감이 큰 만큼 여당이 이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거라는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또 보실까요? 네, 그래서 그 6월 1일 날 국회에 따르면 재건축 실거주 2년이란 이거를 도시 및 주거 정비법 줄여서 도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해 11월 국토위 법안 소위에서 논의된 이래 진전을 보지 못하고 현재 지금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조홍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추가로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 아직 법안 처리는 구체적으로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집값이 지속적으로 뛰고 있는 데다가 LH 사태 등 불거져 부동산 규제 책에 대한 그 여당의 부담이 큰 상황인 만큼 법안을 통과시키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빅데이터 하시는 분들은 재건축 최근에 하고 재개발 단지에 공공성을 요구하더라도 사후 행정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정비사업 관련 정책 기류가 바뀐 분위기라며 그렇게 해서라도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분위기인데 도정법을 통과한 규제 강화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겠죠, 그죠?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규제책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제 갑자기 이렇게 재건축 뭐 이렇게 재개발 물건을 샀는데 갑자기 이런 정책이 나온다면은 당연히 시장은 혼선이 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 이런 데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이제 매매 및 그 임대 아파트 요런 매물 시세가 이제 이렇게 게시가 돼 있는데요. 특히 법을 시행할 경우에는 세입자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해야 되는데 재건축 단지들은 뭐 최소한 30년, 40년이 기본적으로 돼가지고 전세가가 다른 데보다는 이제 싸지만 갑자기 이런 규제를 시행함으로써 집주인들이 또 몸테크를 해야 되니까 실거주 2년을 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있는 세입자들한테 통보를 해서 나가야 된다, 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이 세입자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미 이 시장에서는 부작용이 이미 뭐 현실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재건축 추진 중에 있는 송파구 아파트 같은데 살고 있는 이제 세입자 A 씨는 집주인으로부터 이제 실거주를 해야 된다고 계약 갱신을 해주지 않겠다. 뭐 집주인이 들어가겠다고 하면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A 씨가 다른 집을 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가격도 올랐고 갈 곳이 마땅하지 않아요. 집을 갑자기 살 수 있는 형편도 못 되고 굉장히 당혹스럽고 주거지를 잃어버리니까 이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시겠습니까? 그죠? 집주인도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지방 근무 중인데 어떻게 여기 와서 또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런 또 오피스텔 전세를 얻고 아내와 자식들만 실거주를 위해서 올려보낸다고 토로하니 이게 뭐 가족 간에 생이별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좀 말이 좀 안 맞는 게 사실 많아요. 목동 지역 거주자 B 씨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들어와서 전셋집에서 나가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골치 아픕니다. 자녀 교육 문제로 이사를 가는 것도 어려워 인근 몇 없는 소형 주상 복합 오피스텔을 매수하기도 해 그런 매물들이 가격이 또 막 치솟았어요. 규제안이 오히려 집값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정법 개정 전에 조합 설립 완료를 하면선 실거주 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도록 해 오히려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조합 설립에 속도를 내게 되고 조합 설립 전 막판 거래로 가격 상승에 불씨를 지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조합 설립이 빨리 통과가 돼야지만 이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막판에 갑자기 빨리 그 조합 속도를 설립 전에 이제 그 막판 거래로 오히려 가격이 치솟았다는 이런 얘기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난 4월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을 인가받은 압구정의 현대아파트 7차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 245.2제곱미터가 조합 설립 인가 직전에 80억 원에 거래되어 6개월 전 직전 거래보다 그 가격이 13억이나 뛴 가격으로 신고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이렇게 펼치니까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그다음에 실거주가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또 실거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전세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되면 여파는 더욱 클 것이다. 이어 뿐만 아니라 실거주가 어려운 소유자들은 이거 당연히 재개발,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겠죠. 그러면 동의하지 않으면 이게 표로 이제 그게 단계가 진행되는데 그럼 당연히 그게 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는데 지연이 되고 또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실거주하기 어려운 사람은 당연히 동의하지 않겠죠. 그죠? 법이 바뀔 때까지 계속 밀고 나가겠다. 난 찍어주지 않겠다. 동의하지 않겠다. 이런 걸로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또 불만이 생길 수가 있고, 물론 뭐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은 다수의 어떤 동의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만 정부에서도 이런 서민들까지 좀 깊숙하게 생각하면서 집값을 잡는데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부동산 그 시세가 갑자기 정책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고, 그다음에 서민들도 정책에 따라서 많이 혼선이 오고 하니까 어떤 정책을 펴낼 때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지금 진입할 수 있는 시도세 크기 사실 너무너무 높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동산 거래를 많이 부추기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또 서민들이 또 많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주택 공급을 좀 활성화를 하면서 서민들을 생각하면서 임차인들 입장을 좀 생각하고 실거주 할 수 없는 사람을 실거주를 하라고 하면 이런 건 곤란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경우도 감안을 해서 실거주를 시키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시고요.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